EJ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현상을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방생님이 치열하게 분석을 해보자고 하시네요. 준비되셨나요? 좀 전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네. 제이님 말씀하실 때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 선생님? 굉장히 단조로웠어요. 별 재미가 없었죠? 네, 그냥 높낮이나 그냥 잔잔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막 가슴도 졸이고 막 흥분했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분명히 제이님 얘기는 그냥 책을 또박또박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예.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재밌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뭘 할 때 재밌으세요? 만드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적인? 목공예 같은 거 할 때도 재밌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랑, 저희 애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 때도 재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산책할 일이 많이 없기는 한데, 이렇게 자연이 있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풀이나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럴 때도 좀 재밌고요. 좀 소소한 일상. 네. 좀 그래요. 영감을 느껴본 적 있어요? 영감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감이 뭐예요? 더 센스 오브 스프릿? 번쩍하는 거? 식스 센스? 뭔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있는 그런 느낌 같은 거. 아침에 자고 있는데 물 한 개가 쫙 펴 있는 걸 보고서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 내 물 한 개가 꽉 찬 것 같은 이 묘한 그런 우주하고 신비롭게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거. 벅차오름? 벅차오름 이런 거. 그런 걸 갖고 싶어요.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갖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감정 상태. 그런 감정 상태요? 네. 가스가 이렇게 막 차서 이렇게 막 표현하고 싶은 그런 감정 상태. 화나서 울분이 터졌을 때? 그럴 때 말고. 그 애기들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있잖아요. 깨물어주고 싶고 막 그럴 때 없어요?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게 영감이에요. 그런가요? 그 애기들 볼 때 막 그 가슴이 되게 어떤 순간에 이렇게 막 되게 찡하면서 막 되게 막 꽉 찬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연에서도 느껴지고.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보통 그냥 관념적으로,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자연을 보면 평화롭고 좋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얘기되는 거, 그 이면에 느껴지는 이 감정은 뭐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있죠.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때,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런 감정이 느껴져서, 나도 참 당황스럽고, 좀 묘했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기를 볼 때 가끔씩 그런 감정이 좀 들고요. 되게, 좀, 어떻게 저런 애를 낳았지? 이제 이러면서 되게 좀, 찡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눈물 찔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애를 낳았지 할 때 저런 애. 네. 그때 그 감정 그걸 한번 묘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림으로는 그릴 수 있을까 그걸? 아이의 모습을? 아이의 모습을요? 육안으로 보는 거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거. 네네. 그런 거 그리면 대박인데. 그렇겠죠. 글쎄요. 참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데 되게 소중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동시에 다른. 그러니까 이게 소중하다든가 잃을까봐 두렵다든가 하는 건 이미 생각이 들어간 거고요. 판단이 된 거고요. 그 판단 이전에 그런 판단이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원재료 있잖아요. 그 느낌.
순수한 그 느낌. 그건 어떻게 묘사가 안 돼요?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까요? 기껏해야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다든가, 깨물어주고 싶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그 알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어떤 감정인지. 네, 알 거는 같은데. 그 묘하게 흥분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서 좋지도 않고, 나쁜 것 같으면 나쁘지도 않고. 좋다 나쁘다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걸 넘어서 있는 감정이니까. 되게, 초월 감정이라 그래요. 네, 되게 뭐라 규정할 수 없는 느낌. 일체감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때 내가 아이를 보고서 뭔가 그런 느낌에 빠졌을 때 아이와 내가 구분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차별감. 네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영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건 그냥 소소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소소하다니. 이 사람 욕심이 왜 이렇게. 저는 어떤 위대한 그런 것만 영감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예. 너무 높게 돼 있었죠, 제가.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네. 어릴 때부터 네. 너무 구름 잡는 듯한 네네. 그런 기준이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지금 영감이 이런 거다라고 저희가 얘기했던 거 네. 어때요? 좀 생각지 못했던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겪어봤고 곁에 이렇게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저는 쳐다보지 않았다 그럴까요? 근데 그걸 이제 쳐다보게 해주신 거죠. 멋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지. 그냥 지나친 거지. 네. 이제 이 얘기 말씀을 쳐다보게 해주신 거죠. 아니 새삼 이제 그거를 느끼시는 거고요.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인생이 재밌어지거나 네. 또는 뭐 재미없고 그냥 따분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건데 네. 이미 내가 그런 영감이나 순수한 감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있으면서도 뭐 이것쯤이야 네. 하고 무시해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뭔가 대단한 영감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머리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가슴으로 느끼고 싶은데 그 벅차오름. 응? 예, 네. 그걸 느끼고 싶은데 그걸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머리로만 돌려왔죠. 지금도 계속 그런 게 작동되고 있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도 별로 재미가 없고 스스로도 별 감흥도 없고 네네. 무미건조해지고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무리 찾아봐도 딱히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는데. 네네. 딱히 문제가 없는데 재미도 없어. 네. 놓쳐버려서 그래요. 뭘 놓쳤는지 아시겠어요? 작은 감정들이요? 한번 자기 볼을 한번 꼬집어 보실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픈데요. 단순히 아파요? 더 구체적으로요? 네. 다시 한번 꼬집어 보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찝힌 그 부분의 가운데가 좀 찡하면서 이렇게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픈 느낌하고 네. 지금 그 느낌하고 다른 게 아니겠죠, 그죠? 네네. 근데 아까는 단순히 아프다고 했고 네.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했을 때는 뭐 찡하고 가운데 퍼지고 뭐 요런 묘사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내가 마음을 얼마만큼 맞출 수 있느냐. 거기에 얼마만큼 깨어 있으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영감을 기르는 방법이기도 해요. 오감 명상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하고 우리가 상담해야 돼? 그 오감 명상이라고. 오감이 뭔지는 알아요? 오감 먼저 들어가야죠. 오감이요? 네. 촉감.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시각, 청각. 그다음에 후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예. 그게 오감이에요. 오감. 네. 그죠? 이 오감을 잘 개발하는 거.
근데 네. 가만 봐요. 무슨 고민이 막 하나 가지고 막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네. 막 혼란스럽고 막 걱정에 쌓여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네, 네. 오감이 제대로 활동하는지. 오감은 하나도 오감 안 잘- 썼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맨날 머리만 굴렸는데. 그게 무뎌지고 네. 그냥 주창 네, 머리만 네. 그래서 머리만 돌아가는 거야 그냥. 머리가 맨날 굉장히 아팠었어요. 무겁고 20대 때. 네. 무겁고 주의하고 그 심하면 이제 편두통 오고 네, 이렇게 네. 되죠. 편두통까지도 경험했어요. 막 눈이 팍 빠질 듯이 아프거나 뭐 이런 거. 눈이 빠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머리가 아픈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아프고. 20대 때는. 두통 안고 예, 그랬죠. 네.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는 좀 많이 낮은 게 그림 그리면서 왜 나아지는지 알아요? 그게 왜일까요? 오감이 그래요? 개발이 되잖아요. 저는 제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 오감이. 포기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서 고민을 버려서 그런 줄 알았어요. 20대 제이님이 행동이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빠릇빠릇한 편이셨어요? 아니면 좀 언제 때요? 20대 때 아, 그 머리가 아프던 그 시기에? 계속 빠릿빠릿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렇지만 만약에 누구랑 트러블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제 속에서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네. 못하셨잖아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내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되는 그 시기 중에 언제 어릴 때도 그러셨나요, 혹시?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경험상. 네,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표현을 뭘 모르니까 했죠. 그때는 예, 초등학교 예. 때는요? 남의식 안 하고. 내가 표현을 네. 잘 못하고 있구나. 내가 위축돼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있구나. 라고 느끼던 시기가 어느 정도부터일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이었나.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부끄럽고 그러면 얼굴이 빨개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때부터 좀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내가 뭐 이렇게 내 감정이 이제 얼굴로 드러나잖아요. 뭐 이제 부끄럽거나 뭐 화나거나 뭐, 어색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얼굴로 이제 드러나니까 이렇게 좀 그걸 안 들키고 보이게.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예.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의식하게 되고 네. 내 반응을 네. 내 반응을 의식하게 되는데 내 반응을 살피고 알아가는 쪽이 아니라 네네. 감추고 싶고 네. 그렇죠.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네. 싶고. 그런데 어떻게 표현이 잘 되겠어요? 네.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원인 이런 건 생각해 볼.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었고, 네. 어떤 감정 변화가 있어서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네. 변화가 나타나는 거 네, 그게 네.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죠. 숨길 일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듣고 당황해가지고 네. 감추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예, 예. 그렇지만 그건 아닌 거죠.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이 숨겨야 되거나 창피한 일이라는 것이 그렇죠. 예. 아닌 거죠. 네네. 그 아이가 그때 좀 잘못 알았던 거지. 네네. 과민했던 거죠. 네네. 만약에 지금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얘기해 줄래요?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해 줄래요? 그래, 잘 숨겨라. 이럴래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럼 오히려, 나 얼굴 빨개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 그냥 뭐 웃고 이렇게 끝나거나, 뭐, 그거 별일 아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빨개져. 뭐 이제 이렇게 했으면, 뭐, 놀리다가도 재미없잖아요. 뭐 마음고생할 이제, 일도 아니고. 그랬을 텐데. 그죠? 네. 그죠?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죠. 답을 알잖아요. 근데 네. 왜 나는 그걸 표현 못했을까? 왜 나는 표현 못했을까? 하면서 정말 왜 그런지는 안 찾았잖아요. 네. 그거를 숨기기 바빴지. 계속 숨겨왔죠. 그거를 드러내는 게 창피한 일이어서 숨겨야 된다라고 그때 인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시작은 이제 그렇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 셀프 같은 거는 뭐 좀 더 이렇게
단단해지고 뭐 강하고 뭐 대범하고 초연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얼굴도 아마 낯빛도 안 변할걸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이렇게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얼굴로 그런 게 막 표현되고 뭐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되게 심약하게 불안해하고 그게 못나 보이는 거지. 네, 그게 제가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그 얼굴 빨개진 거랑 마찬가지로 감추려고 한 거죠. 아, 나도 그랬어 그때. 그래요. 근데 왜 그러죠? 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에서 어른들이 제대로 안내를 못 해줘서 그래요. 감정을 느끼고 이게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고 네. 그것이 잘 소통되고 이러면 참 좋은 거다. 라고 배워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네. 배워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괜히 때 감정을 드러내면은 그건 네. 미숙한 거고 응? 그 뭐 나약한 거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네. 그렇게 당하잖아요. 감시당하듯. 또 저는 이제 그런 기준들을 많이 또 따라가려고 했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예. 그거를 스스로 가진다는 거죠. 그런 기준을. 그렇죠. 예. 자기 안에 감시자를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야. 네, 그게 그 감청하는 국정원을 안에다가 시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글쎄 말이야.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네. 제이님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 남동생은 어떠세요? 남동생은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저랑 반대인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워요? 예, 그렇고 좀 자기 위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람들 뭐도 잘 대인관계도 잘 맺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많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 말에 눌렸다면 동생은 이제 하나도 안 눌리는. 형의 시행착오를 보면서 제기를 찾았구만. 그런 형한테 고맙다고 하나요? 이제 감사의 표시를 받으려고요. 그럼 그렇게 이렇게 그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렇게 뭐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제이님은 그렇고 동생은 왜 안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동생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계속 수긍하는 편이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좀 잘 따르는 편이었고, 동생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동생은 이제 부모님이 말을 해도 쟤는 안 듣는다. 약간 이제 포기 수순으로 포기하게끔 포기 수순으로 갔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지. 예, 자기 마음대로 했고 저는 이제 어떤 또 통제 대상이 되는 제이님은 계속 장남이고 뭐 또 그런 역할로서 좀 부모님 것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수긍을 해왔던 거죠. 저는 이제 저를 좀 억누르기도 하고 하면서. 자, 그럼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나의 대응 방식과 동생의 대응 방식 중에 지금 다시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할래요? 당연히 동생의 대응 방식을 선택하겠죠.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니까 그게 가능했지. 그 분위기 속에서 형이 돼가지고 바뀌었으면. 형일 때요. 그러니까 형이라는 그 집안이 지금 장남이고 관계 속에서 그랬다고 하면 그렇더라도 그 제 의사를 최대한 표출을 했었을 것 같아요. 집이 뭐 그 의사를 표출 못하는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스스로 선택한 거지. 만약에 뭐 그런 분위기가 1이었다면 제가 그것을 갖고 와서 저한테서 뭐 한 5로 뻥 튀겼다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스스로 표현하기는 내가 눈치를 계속 봤다. 네. 눈치를 왜 봤을까요? 그러니까 다 만족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만족시키고 싶었죠. 네. 다 만족시키고 싶었죠. 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죠. 언제 알았어요? 그게 불가능한 줄. 알긴 알았죠. 언제 알았어요? 불가능한 줄? 선생님 무슨 치주하는 것 같아요. 30대 정도 됐을 때 아는 것 같아요. 그거 언제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진작에 알았어야지. 그걸 알아차려서 바뀌었거나 이랬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진 거. 뭐가 있을까요?
사실 크게 바뀐 거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은 모두를 전보다는 만족시킬 수 없다. 예. 마음은 조금 옛날보다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긴 아니까. 어떤 계기가 예.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막 떠오르는 것은 네. 예전에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어떤 모임에서 모임 장소를 잡게 되잖아요. 그런 모임 장소를 잡게 되면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장소에 가게 될 텐데 뭐 누구는 좋다, 누구는 싫다, 뭐 불만이다, 뭐 누구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드네, 누구는 뭐 장소가 머네, 막 그러잖아요. 중구난방이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해갖고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완전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저도 만약에 그런 모임에 책임이 제가 없다면, 예, 책임이 없다면 이거 음식이 맛이 없네. 여기 다음엔 다른 데로 가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주최한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은 다 저한테 비난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냥 다양한 의견들을 자기 그냥 뜻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 거 이거는 오류죠. 그렇죠. 오류죠. 그 오류에 기반해서 이제 나서지 않을래. 뭉치러들고 소극적으로 바뀌고 그건 오류에 기반한 거 맞죠? 예. 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는 거를 이제 그런 괴로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달라진 것이 뭐라고요? 좀 편해진 거 말고. 달라진 것은 좀 아깐 별로 없다 그랬어요. 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집사람을 예로 들자면 나랑 다르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건 좀 생긴 것 같아요. 되나요? 네? 돼요? 그렇게 해서?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왜 잘 안 되는지 알아요? 머리로만. 아니요. 네.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도 제대로 만족시키기 어렵다예요. 그렇죠. 더 근본적으로 보면 제이님이 자기 자신이 만족할 줄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잘. 그게 포인트예요. 자기 자신도 만족할 줄 모르면서 그 주제에 누구를 만족시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지금 내 분석이 너무 신랄한가? 제이님 여기서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게 여기에서 이 참나원 이 녹음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주인은 방 선생님도 저도 아니고 제이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옆에서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 방 선생님이 게타 포인트라고 잡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선 제이님한테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어느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스펙트럼에서 한 가지 색깔과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가지 부분이에요. 그게 썸일 수도 있고요, 오릴 수도 있고요. 방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게 오릴 수도 있지만 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반드시 그걸 전체로 볼 수만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또 그 부분이 맞으면 또 그렇게 해서 또 풀어나가셔도 되고요. 김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제가 여기서 좀 끌려다니고 있나요? 네. 네. 아니요, 저는 지금 끌려다닌다는 느낌은 아닌데 그 이제 눈치를 보고 끌려다녔다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되풀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끌려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는.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제가 네. 막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네,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네. 기분이 조금도 안 나쁘죠.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예, 희한해요. 이 말은 굉장히 엄청나게 네, 엄청난 말인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듣는데도 네, 그렇게 비난받는 느낌도 아니고 네, 네. 그렇단 말이에요. 예, 전혀 비난받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 사람들이 이 음식이 어떠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나한테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나를 그때 비난하는 굉장히 것처럼 그렇게 괴로웠죠. 들었던 사람이 네, 여기서 지금 직접 대놓고 네, 당신이 네. 어처구니 생각을 갖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기분이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방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좀 이제 그런 마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저한테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맞아.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제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번역을 해주나 봐요. 그렇죠. 확실히 알겠어요? 네. 어때요 지금 마음이? 마음은 되게 좋은데요. 지금 이걸 여기 들어오신 이래로 네. 가장 환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마음은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이걸 과연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 또 막 떠오르니까. 우리 대안에 예. 또 다음 타임이 있어요. 지금은 네네네. 분석에 충실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분석의 그 목적을 거의 달성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네.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타예요. 나의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잘 해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빈틈없이 그걸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인정도 받고. 예,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에 흠집이 없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거기다가 흠집을 내면 그것은 비난으로 들리는 거죠. 괴로운 일이지. 비난받는 것이고 네, 그건 네. 괴로운 일이고 스스로도 그것이 자기를 비난할 만한 그렇죠. 일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있었던 거죠. 네. 완벽주의라고 하는. 네네.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하게. 네. 근데 이것이 직접 이런 일들에서 내가 갖는 느낌에 이런 영향을 미쳐왔구나 하는 것을 네. 지금은 이제 쭉 이게 연구해서 본 거죠. 지금은 이렇게 딱 잘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또렷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막 다 물러서고 소극적이고 뭐 어떤 일을 주도하는 기보다는 뒤로 물러서려고 이제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의견대로 오히려 더 막 완벽하게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더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는 했었거든요. 지배욕이 있었던 거지. 네. 지배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네. 거죠. 누구처럼? 독재자들처럼. 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물러서 버리는 거. 예. 네. 그것이 크게 보면 오류죠. 조금의 네. 오류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그것이 오류가 사실은 오류를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라는 거죠. 오류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네네. 근데 잘못된 오류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다. 네.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다. 네네.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다 자기 마음을 가질 네. 권리가 있고 네. 기호가 다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이걸 무시하는 게 독재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예. 근데 좀 달라진 거라고 하면 예전엔 이랬으면 또 저를 탓했을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렇게 지배욕이 뭐 강하고 뭐 좀 뭔가 오류가 못나서 오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은 좀 다른 데를 좀 욕하기도 하죠. 사회가 좀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욕하기도 하죠. 네. 철자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다 로 바꾸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을 때 그 사람의 100%를 만족시킬 수 없고 뭐 한 50%만 만족시켜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라고. 그 이후는 이제 나오는 오류값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다. 난 이 마음은 정말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낸다면 네, 네. 그렇게 충돌이나 갈등이나 서로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만족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최선을 다할 거고 네.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네. 만족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네. 사람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거를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다음에 다시 이제 적용을 해서 또다시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부분이지 이걸 자꾸 이제 만족시킬 수 있다 쪽으로 해서 뭐 그게 오류고 이렇게 몰아가게 된다면 제가 너무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나요? 아니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오류든 뭐든 간에 저는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해요.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 이제 만족은 못 시키는데 그것이 정말 그냥 선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작 출발점이 그건 아니었다. 만족시키고 싶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어쨌든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이제 좋을 수가 있었는데 그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이 다른 사람을 정말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었고 저를 세우기 위해서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처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 이제 안타까운 네. 부분이 이제 그런 분석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느 한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다. 내가 나 자신도 만족시킬 수 없다. 라고 이제 하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좀 살려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선생님이 뭘 네. 의미하는 건 알겠는데 네. 지금 제이님이 네. 그렇게 몰려가거나 또는 세뇌되거나 뭐 여기서 찌그러들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 만족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다 하는 걸 바꾸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보면 그 누군가가 만족하고 안 하고는 엄밀히 얘기해서 그 자신의 일이죠. 네. 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죠? 네. 나는 다만 그가 만족하는데 어떤 빌미를 어떤 소재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지 결정적으로 만족하고 안 하고는 그의 일이란 말이죠. 네, 네. 이렇게 될 때 내가 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나를 몰아붙이는 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네. 나는 다만 내가 할 것들을 다 할 뿐이고 이걸 가지고 만족하고 안 하고는 이거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의 각자의 몫이란 말이죠. 무책임이 아니라 엄밀하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네. 이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뭔가 사람들이 보고 네네. 느끼고 뭐 그래야 된다 하게 되면은 못 그리죠. 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불문율 같은 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걸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래가지고 이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면은 망한대요. 근데 남들이 어떻든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이걸 가지고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만족하게 된대요. 참 묘하죠?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막상 진짜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사람들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네. 충실하게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아까 말한 내가 사소하게 지나쳤던 영감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려서 그거를 그려내는 거죠. 그럴 때 그 벅찬 감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네. 그걸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이쯤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명작이 나오고 대박이 터지는 네. 거지. 지금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이님이 어느 부분에서 착각을 했고 어디에 얽매여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쭉 갔던 거예요. 네. 실제로는 이제 원칙이 이러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상 그림을 그리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거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 이제 필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좀 정리 좀 해보실래요? 분석된 것을? 다른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족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또 어떤 선의의 의도도 아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자신이 좀 돋보이려고 제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그냥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으로 저에게는 쏟아졌던 것이고 그것들이 제가 이제 그것들이 오히려 저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머리로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복잡한 것들을 머리로 계속 저 사람들은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 뭐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뭐 머리로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감정은 점점 또 쪼그라들기도 하고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얼굴 빨개졌을 때 부끄러워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계속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남지 않았어요. 그죠? 네.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unusual, nothing strange, close to nothing at all. The same old scenario, the same old rain, and there's no explosions here. And something unusual, something strange, come from nothing at all. I saw a spaceship fly by your window. Did you see it disappear? Amy, come sit on my wall and read me the story of old, and tell it like you still believe at the end of the century there's a change for you and me, and nothing unusual, nothing's changed, just a little older, that's all. You know when you found it,
there's something I've learned, 'cause you feel it when they take it awa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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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unusual, something strange, called from nothing at all. But I'm not a miracle, no, I'm not a saint, just another soldier on a road to nowhere. Amy, come sit on my wall, read me the story of old, and tell it like you still believe the end of the century change for you and me. And Amy, come sit on my own and read me the story of old. Tell it like you still believe at the end of the century comes a change